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내일이 지금 2024년 설날이네요. 한 살 더 먹는 것이 좋으시죠? 오늘 설날 전날, 이브날 우리 북콘서트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천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책 보는 여자 최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음, 김미경은 너무나 에너지틱한 분이셔가지고, 제가 2024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김미경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가져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마흔 수업이라는 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너무나 우리가 루틴을 잘 실행해 오고 있어가지고 저 자신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따가 그 얘기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지난주에 못 들어오신 분께서는 오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 중위 연령 했는데 본인 나이 기억하시죠? 네, 자, 은주님 몇 살이셨죠? 27살? 네, 27. 27살이셨죠? 네, 향실님 몇 살이셨죠? 향실님 따져 지금. 몇 살이요? 안 들려요. 향실님 몇 살이셨어요? 32살이요? 32살? 와, 정말 좋다. 그러면 27, 32, 저도 한 37 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나이를 너무 생각하면 내 발목을 잡는 어떤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이를 잊어도 됩니다. 거기 두 가지, 앞으로 미래의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삶을,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자기 결정권하고 자유의지, 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나만의 철학, 나와 다른 나를 만드는 이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삶의 표준값 얘기했죠? 표준값을 잘 만들어야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 삶도 윤택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표준값에 의해서 바뀐다. 영향력이 행사가 되니까. 특히 나의 자식들은 엄마나 아빠의 표준값으로 그대로 삶에 배어 나온다. 어,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에 엄마하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아, 엄마가 모두 결혼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는 삶으로 다 표시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표준값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가족의 문화가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죠. 음, 자, 그러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최고로 좋은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것들. 요즘 다 자기 관리 많이 하고 사시죠. 그러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자기 관리를 혼자 하면 책도 혼자 읽으면 내가 가장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죠. 책 한 권을 읽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이나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런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책을 읽어야 좋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 그다음엔 better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평상시에 자기 관리하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돈이 돼서 내 삶에 경제적 부까지 갖다 준다면 정말 그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타가 좋아서 기타를 막 열심히 쳤어요. 너무 기타를 취미로 쳤어요. 근데 어느새 그 기타로 아이들을 가리켜서 기타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생활근육과 성장근육에 관해서 했어요. 생활근육 대부분 그랬어요. 여승님께서는 그전에는 24시간 생활근육만 쓰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성장근육을 위해서 이 북콘서트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생활근육과 성장근육의 차이점을 몰랐는데 이거를 좀 알고 나니까 성장 근육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는 생활 근육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만 영위하고 사는 거죠. 근데 앞으로 선진국화가 되기, 이제 저희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3만 불 시대가, 지금 3만 불이 안 넘었죠? 정확히 모르겠네. 3만 불 시대가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생활근육만을 쓰는 것만으로는 내 인생의 공허함이 엄청나게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선진국화가 되면 내 자기 성장이 없는 삶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그 생존을 보장해 주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발달해지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행복감이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성장 근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심리적인 성취감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꾸는 것은 성장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생존 독서였습니다. 독서를 그냥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독서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성장 근육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함께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그 생존 독서를 오늘도 이제 책과 관계된 그런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책을 많이 봐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 저 또한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심플하게 항상 넘기고 싶어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해답을 항상 책에서 찾고 그랬는데요. 어, 왜 그렇게 변함이 없는 걸까? 책을 10년 가까이 읽어도 왜 무의식 세계는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런 거 되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변화할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은 할 게 많죠. 변화할 게 많죠. 우리는 죽을 음,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변화할 게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ing로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책에서 BOD를 하라고 그래요. 지속 가능한 루틴 방정식.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번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루틴을 먼저 말씀드렸고, 우리가 루틴을 실천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B는 빙이에요. B는 존재죠. 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와의 대화를 위해서 미라클 리스트를 만든다. 자, 빙이 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빙은 뒤틀린 마음을 되돌리는 치유의 시간이고, 나의 존재와 대화하는 시간이고, BOD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시간이고, 루틴의 심장과도 같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아무리 무언가를 실행해도 내가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막 계단 오르기 하고 가서 스쿼트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남한테 아, 나 몸 어때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려면 사실 건강해야 되거든요. 꿈을 이루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꿈은 이룰 수가 없어요.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요. 아, 그런 꿈을 이루려고 보니까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그래, 난 진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그 루틴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운동을 그렇게 하려고 해? 너는 왜 명상을 하려고 해? 너는 왜 7시에 일어나려고 해? 그걸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자꾸 막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 우리 낙엽이 왜 그럴까? 너 요즘 힘들었니? 너 그간에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뒤틀린 나의 마음을 되돌리는 치유의 시간을 나와 갖는 것이 빙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힘들면, 그리고 삶이 잠깐씩 슬럼프에 빠지면 대부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토로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때로는 내 아이한테 힘들다고 투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자꾸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 암에 걸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암세포도 힘드니까 암세포가 살아난 거잖아요. 암세포가 불사조인데 죽지 않는 아이인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 주인님이 나를 암에 걸릴 만한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 자꾸 간도 피곤하게 해주고 생각도 막 너무 복잡하게 해주고 쉬어주지도 않고 쓸데없는 번뇌에 휩싸이고 막 아무거나 넣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암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막. 주인님 몸 안에서. 그러면 그 암세포와 대화를 하라고 그래요. 아, 누구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보지 않고 내가 맨날 인스턴트만 먹고 너를 술을 먹어가지고 맥주 많이 먹어가지고 배를 차갑게 해줬어. 미안하다라고 자꾸 사과하라고 하고 자꾸 대화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빙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큰일이 닥쳤을 때 이 빙을 잘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아,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본질적인 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정말로 좋은 시간이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적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 성취가 되게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루틴화 하는 건데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이제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죠. 뭘 컨트롤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아, 생각이요. 네. 또요? 먹는 거. 아, 먹는 거 맞아요. 또요? 아, 가는 거. 자는 거. 화. 와, 네, 화. 감정이죠, 결국에.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지금 본인들의 다 저기 생각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주님 먹는 거? 네. 어,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루틴을 하는 거죠, 지금.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자라는 거죠. 좀 더 연구를 하자. 이 질문에, 이 빙에 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런 케이티라는 그 영성가가 있어요. 그 영성가가 쓴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이런 케이티가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빙에 관해서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이게 좀 밝혀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시면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기획자예요.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는 시간, 빙의 시간에서 나온 답들을 구체적인 하루 안에 배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 오거나이징의 노하우가 쌓일수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실행력도 높아진다. 루틴의 머리에 해당된다. 자, 오거나이징은 지금 대부분 이제 빙이라는 과정이 없이 오거나이징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빙을 깊게 하지 않고 무언가를 실행부터 막 하는 건데 이 오거나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을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실행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려면 공연은 이런 구도로 하고 이렇게 누군가 이제 공연 기획자가 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연을 하기 전 단계 뭔가를 기획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빙의 시간에서 나온 구체적인 답들 은주님이 먹을 거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자꾸 건강이 좋지 않아졌지? 아, 내가 먹을 거에 있었구나. 그럼 소식을 좀 해볼까? 라고 해서 그 컨트롤을 할 것들을 구체적인 하루 안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거는 투도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도 리스트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침 9시에 뭐 하고, 9시 30분에 뭐 하고, 10시에 뭐 하고, 12시에 뭐 하고, 하루에 뭐 10가지, 12가지 정도 되는 그런 스케줄을 내가 딱딱딱딱딱딱 관리해서 다 끝내면 아, 나는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만족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바닥에 빙이 깔려야 돼요. 빙. 그래서 내 하루 안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스케줄러 안에 내 하루에 빽빽한 그 업무에 관계된, 사생활에 관계된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내가 지금 먹는 거를 컨트롤하는 것을 빙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투두 리스트를 짜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고자 하는 거. 내가, 그 빙에서 그런 얘기가, 서로 이야기가 질문이 나왔어요. 아, 누구야. 내가 너하고 자꾸 대화를 해보니, 너가 정말 지금 본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돈인 것 같아.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90%가 다 경제적인 거에서 기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너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니? 지금 생활비를 300을 쓰는데 200으로 줄일까? 아니면 남편한테 100을 더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100을 내가 더 벌을까? 이런 여러 가지 나하고 질문 가능한 것들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획을 할 때 문제의 본질이 그거에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그 본질을 해결하는 걸로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다 투두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옷 사는 비용을 줄이기.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실천을 해서 그리고 얼마를 따로 떼어 넣어서 적금을 하나 들어보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더 한 5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수입을 더 벌어보기. 막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그게 누적이 되어야 내 진짜 근본적인 돈이 부족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할 때는 이 노하우가 자꾸 쌓일수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게 돼요. 내가 하루를 단순하게 사는데 거의 내 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루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엉뚱한 거 하는 거에 시간을 안 쓰고. 그러면 그게 누적됐을 때 내 삶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거에 시간을 다 쓰고 있으면서 계속 나는 본질적인 문제에 허덕여. 그럼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집행자예요. 빙이나 어거나이징이나 두잉을
이런 비율로 하면 좋습니다. being 1, organizing 1, 실행을 8. 아무리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말로만 건강해진다 하는데 아무 행위도 하고 있지 않아. doing을 안 해. 일만 해. 8은 안 하고.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BOD가 초보일 때는 마음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까짓 것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 드렸죠. 헛수고 같은 수고가 모여서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까짓 것 내가 오늘 계단 한 번 오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 있겠어. 힘들니까 오르지 말지. 이까짓 것 내가 오늘 책 15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겠어? 아, 귀찮아. 하지 말지. 그렇게 죠. 그래서 빙의 의미, 오거나이징의 의미 설명 없이 저희는 곧바로 두잉을 해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두잉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두잉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소거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 아, 됐다. 아, 자, 호선님 지난주에 자, 어떤 루틴을 실천하기로 하셨고, 어떻게 실천하셨고, 실천하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아침에 목표 쓰기 100번 하는 거를 실천하기로 했었죠. 저 혼자. 음, 그래서 했습니다. 어, 원래 이제 2월 1일부터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자고 하니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올렸던 것 같고, 어, 그다음에 그냥 꼭 이 책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번 시작을 하자 그러면 뭐든지 저는 100일을 하거든요. 뭐 멀티돔을 쓰자 그러면 100일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이런 기획으로 해서 먹자 그럼 100일. 뭐 이런 식의 저만의 루틴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정말로. 이러저러한 나의 기획한 것을 실천해내는 결과물을 정말 제대로 내버리는 그런 생활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번에 이거 하자고 할 때도 그냥 그래 하던 일 조금. 하던 대로 그냥 하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미 루틴화가 된 것을 그냥 표면했을 뿐이다라는 잘난 척을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호선님은 많이 본인의 루틴화 하는 습관들이 많아요. 좋은 습관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참 본받아야 될 점들입니다. 자, 우리 경아님은 어떠셨나요? 경아님 음소거 해제. 안 되나? 아, 됐다. 됐죠? 네. 아, 저는 책 읽기를 잘 못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도중에 뭐 이렇게 못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못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아, 열어서 이렇게 한 대박, 페이지라도 읽었습니다. 대박, 대박. 대단하십니다. 자, 은주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루틴을 정하라고 하시길래 정하는 것부터가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여기다 쓰기 시작하면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응. 겁나더라고요. 정해놓으면 내가 못 지킬까 봐 또. 그래서 어떤 게 쉽지? 어떤 게 내가 꼭 매일 할 수
쉬운 거. 있을까? 쉬운 걸 찾아서 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게 책 읽기니까 그래, 책 읽기는 마음 먹고 한번 해보자 해서 책 읽기 넣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사업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수영장을 하루에 2시간을 까먹는데 그 시간이 왔다 갔다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홈트로 바꿨고요. 그리고 요즘 셀프케어 풀 패키지 그걸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 피부가 이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박아 놓고 안 쓰던 플라즈마를 꺼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을 때가 있는데 저녁 때 또 다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써야 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와, 은지님 아주 솔직한 BOD 초보자님다운 좀 전에는 BOD 고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조금 전에는 BOD 초보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 안에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루틴을 다 실천하고 있죠. 향실님 어떠세요? 네, 저도 기존에 음, 정해놓은 루틴들이 있는데 그거를 꼬박꼬박 매일매일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중에서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한 것은 올린 것은 이제 책 읽기하고 묵상과 기도하기, 뭐 아침에 계단 오르는 게 있는데 이거를 루틴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이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책 읽기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엄마를 마중 나간 다음에 계단을 제 11층까지 올라오는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찮을 때는 그냥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작은 거지만 어, 빠짐없이 매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요 정도 이제 단톡방에 올렸었는데요. 음, 저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더 하려고 했던 한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늦게 일어나면 책 읽기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데 7시에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이제 맞춰놓으니까 음, 깨지고 이제 카톡카톡 하는 소리로 다들 또 일어나서라고 다시 보니까 저도 네, 의식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 노력이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와, 우리 양실님 대단하시다. 네, 그걸 다 계단 오르기 11층까지 다 하셨어요? 네. 멋지십니다. 향실님의 멋진 근육이 그려집니다. 애쓰셨습니다. 은서님 어떠셨어요? 저는 헬스 30분 하고 기타 연습이었는데요. 저한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요소여서 지금 인바디를 됐더니 아주 그냥 체지방이 심하게 나오고 과체중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시 기상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기본적으로 헬스 30분으로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샤워도 해야 되니까 30분도 빠졌더라고요. 진짜로.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집에 와서는 뭐 이것저것 빨리 해놓고 요즘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그 독서 모임에서 기타도 치고 있어서, 기타 연습도 아무리 못해도 한 세네 번 정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하니까 이게 코드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곡에 대한 코드를 잡을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 일주일 동안 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이거를 약간 가시 효과가 있어야 뭔가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막 카톡방에 막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더 의식해서 보여주기 식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아이 뭐 자기 합리화가 아주 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우리 은서님 기타 잘 쳐요. 발표 한번 하셔야겠네요. 발표, 우리 발표해야 돼요, 우리 기타. 모르겠어요. 연말에 5개 잡는 게 다 안 돼. 그 루틴의 힘이었었구나. 그죠? 음. 자, 여승님. 여승님, 내가 지난주에 바비 인형이라고 안 했어? 바비 인형? 호선님, 네, 바비 인형이라고 안 했어요? 네, 저 바비 인형이라고 그랬죠? 네. 여승님, 바비 인형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유, 안 돼? 그렇습니다. 여승님은 어땠어요? 지난번에? 지난 루틴. 저는 사실 이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게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저녁이라도 이게 내가 우리 회원님들하고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녁이라도 가서 30분을 꼭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리고 독서 읽기 30분으로 우선은 했지만 제 자체가 책 읽기를 뭐 전공서적은 이제 공부하려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봤지만 나의 그러니까 마음의 소양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가씨 때는 좀 많이 읽었지만요. 정말 30분을 정해놓고 30분을 읽은 건 일주일 동안 한 3번 정도고 30분을 못 하더라도 내가 10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꼭 들어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읽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여승님 루틴을 매번 미션 성공하셨어요. 그쵸? 네네. 우리 BOD 초보자님이시면 여승님의 책 읽기 적극 응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50년 만에 감사합니다. 책을 처음 읽으셨다잖아. 와, 진짜 멋있다. 대단하셔요. 순성님, 순성님, 임순성님은 네, 켜셨다. 순성님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그냥 명상하기만 했는데요. 어,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 제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니까 음, 저의 최대 화두는 건강이거든요. 음,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그런 그 음악 그, 그 명상 음악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루틴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뭐 화냄이 좀 덜할 거고 누가 어떻게 해도 뭐 화내거나 성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덜할 거고 해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와, 우리 근데 선생님 아직 그래서 명상 다 네네. 미션 완료 다 하셨죠? 일주일 동안. 네네.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해야지 익숙해질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컨트롤을 하시기 위해서 명상을 하시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라고는 일점도 없으신 분 같은데 화가 많으신가 봐요. 자기만의 화는 자기만 알죠. 그죠? 우리 책 계속 읽어 나가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은 못 보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또 발견을 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생각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순성님 루틴 성공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미연님 어떠셨어요? 예, 예, 저는 하루에 한 가지씩 첨가해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제가 과자 안 먹기 이렇게 썼는데, 근데 한 이틀인간을 지켰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집에 과자가 자꾸 유혹을 하고 해서 안 되겠길래 그냥 저녁 식사 후 군것질 안 하기로 이렇게 살짝 바꾸고, 그리고 이제 빵 안 먹기 적었는데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침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래도 그냥 다 지켰는데, 어저께 적은 거 자면서 유튜브 안 보기 그래 저기 웨이브 안 보기 그랬는데, 웨이브는 안 보는 건 요거는 지켰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면서 뭘 안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버릇도 고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루틴을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와, 대단하시다. 미연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그 BOD 다 초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BOD 초보님들의 그 변화 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그쵸? 미연님 너무 과자 안 먹으니라고 애쓰셨습니다. 회원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배를 더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잘 정하고 하는데, 어, 43년 살던 집을 이사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서, 작년, 재작년 5월 20일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명상도 있고, 또 마음 나누기도 서로 이제 기도한다는 마음 나누기도 있고 하는데, 이제 공동 정진으로 줌으로 해요. 그래서 한 50명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샤의샤 하면은 잘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잘 하고 있고, 이제 첫날 제가 썼는데, 어, 그때 서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서 그 소금 먹는 거 했을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음양탕에서 꼭 소금을 먹는 거 습관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문 쓰고, 또 읽가는데 이제 치매 예방을 해요. 그거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기가 제가 이제 저와의 약속이에요. 저와의 약속인데, 그동안 잘 했는데, 오늘, 오늘 센터에 갔다 올 때 시간이 급해서, 이제 센터장님이 차를 태워다 줬기 때문에 5,000보밖에 못 걸었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도 6,000보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와의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에요.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재주를 써서라도 뒤꿈치 드는 운동을 해서라도 이제 8,000보는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 건강 위해서 하는 건데 참 좋은 거는 이렇게 보면서, 참 젊은 사람들이 나는 그 나이에 뭐 했었던가. 그 나이 저는 50대부터 걷기를 시작했는데, 참 부러워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루틴 정해가지고 한다는 거. 특히 미연이 같은 경우는 동생이지만은 그렇게 맨날 과자 좋아하고 군것질 좋아하는데 그거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줄인다는 거. 이런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실천하기 어려운데 참 좋은 기획을 갖고 좋은 것을 우리 최나겸 사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덕택에 저도 젊어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원님은 진짜 우리들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노후의 삶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본받을 게 많은 우리 회원님 자기관리 짱짱 대단하십니다. 향리님이 계셨는데, 향리님은 말씀하시기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네. 정옥님도 말씀하시기 곤란한 상황이시죠? 신정옥님. 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고, 이제 네, 네. 들어왔어요. 네네. 이제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 루틴 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다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혼자 하기 어려웠는데, 함께 하니까 정말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어요. 난 사람은 혼자서도 잘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게 습이 된 사람들은
다 잘할 수 있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그게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계단 오르기를 시작을 했어. 근데 그 하루 이틀의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만약에 누적이 된다면 강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 누적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 성장 근육이 그 누적에 있어요. 그 누적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누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도중에 포기하죠. 저도 이 조격을 하면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제 늦게 퇴근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기 바쁜데 일단 10시 안에 조격을 해야 올릴 거 아니에요? 얼른 이제 조격기를 가지고 끌고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조격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제가 이게 해야 되는 그 수련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이 필요한 저는 일부러 좀 어려운 걸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어려운 걸 해내면 제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혼자 하기 어려워서 그냥 함께 하면 이걸 해낼 수 있겠다 싶어갖고 근데 4일 정도 되니까 그날은 운동을 좀 많이 한 날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컨디션이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격 오늘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청도 안 해도 되다, 오늘. 막 운동 막 두세 시간 하고 왔어.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거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또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끌고 와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 식구들이 웃겨 죽겠는 거예요, 지금. 막, 나 조격해야 돼, 조격. 막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이를 넘기고, 그렇게 막 늦게 돌았어요. 늦게 돌았는데도 막 허겁지겁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 전에 그걸 해야 되니까 막, 그때 좀 늦어가지고 늦게 올렸는데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조격을 잘 못했을 터인데, 그리고 제가 하는 수련이 그렇게 재밌는 수련은 아니어가지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신장 기운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이걸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소중함을 제가 느낀 일주일이었어요. 제가 함께 같이 이걸 해보자고 했지만, 저 자신도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루틴은 들쭉날쭉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다른 건 거의 습관이 많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고마웠고, 이번 이거를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이거를 이번 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죠? To be continue. 어떠세요? 해야 되겠죠? 네, 왠지 제가 네, 강요는 아니죠, 제가. 어, 네, 강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게 나의 루틴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쓰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잘 안 하려고 해. 루틴이 다시 깨져.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 루틴이 완전히 어, 나에 의해서 스스로 컨트롤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북콘에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호선님이 말씀하신 100일 뒤에는 그 루틴을 정말로 습관처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김미경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의 인생 키워드. 저희가 첫 시간에 나의 인생 키워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생 키워드의 의미를 이제 내가 진짜로 고민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빅 퀘스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조그만 일에도 화내는 사람이지?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패러다임이 긍정적이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하지? 그래서 왜 종재기 같지? 막 이런 빅 퀘스천들을 내가 진짜 인생의 화두라고 생각하는 의문들을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돈과 관계됐다면 돈과 관계된 루틴을 만들어야 돈이 해결되겠죠. 그게 만약에 건강이었다면 건강에 관한 루틴을 이거는 이제 미라클 그러니까 그 작은 질문들이죠. 큰 질문 안에 작은 질문들을 루틴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은 뭔데?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나는 이런 루틴을 해.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 그 꿈으로 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그 다이어리나 그 핸드폰 캘린더나 아니면 나름대로 쓰시고 계시는 꿈노트나 이런 거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나는 돈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선언과 플러스 그거에 해당되는 루틴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루틴이 누적이 됐을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절대로 루틴이 누적이 안 되면 부자가 안 된다. 생각만으로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한들 부자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렇고 내 꿈 이루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큰 빅 퀘스천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사항을 나한테 답을 내가 만들어서 자꾸 그걸 루틴화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제일 지금 힘든 부분이나 제일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1년 뒤에 내가 원했던 루틴이 10가지였다면 10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신감 가지시고요. 반성과 성찰로만은 삶이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두잉이라도 실행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삶을 끌고 나갈 수 있다. 끊임없이 10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라. 지금 그럼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왜? 내 꿈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이 세계 일주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과 돈이에요. 그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세계 일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꿈으로만 끝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가씨 때 백두산 등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다 내놓고 백두산을 가려면 이게 체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정을 하려고 5개월 전부터 이제 그 연습을 산에 다니는 연습을 막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랬던 멤버들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이 있으면 지금 무엇을 할지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거죠. 왜? 5개월 뒤에 내 백두산을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산을 가는 게 연습하는 이 피곤함과 다리 터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하루는 그 행복의 척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10년 뒤 내 꿈을 너무 많이 상상하라. 부정적인 거 10년 뒤에 내가 여기 아파서 어떡할 것이며 내 자식이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할 것이며 내 남편이 그때 어떻게 돈을 못 벌면 어떡할 것이며 이런 부정적인 상상 그거는 상상이 아니라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걸 스탑을 하시고 10년 뒤 내 모습을 자꾸 상상을 좋은 쪽으로 내 꿈에 맞춰서 상상을 하시면 나 지금 이거 해야지.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왜? 내 꿈을 이뤄야 되니까. 그리고 이루고 싶으니까. 정말로 꿈을 가지시면 이런 행복한 일들이 잘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 아버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독서 광이셨고 1년에 책 100권을 읽을 정도의 독서 매니아셨는데요.
그 아드님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워내신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멋있는 이유는 그가 축구만을 잘해서가 아니고 손흥민은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대한민국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축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꿈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꿈을 가지고 필드에서 뛰시는 분이죠. 그 아드님의 멘탈을 만들어낸 건 이 아버지이죠. 이 아버지가 본인이 읽은 독서의 힘으로 아드님한테 끊임없이 멘탈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같이 함께 체육 훈련을 같이 해 나가서 손흥민을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손흥민의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이 받아온 상장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장과 그리고 그 상패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리수거 한대요, 바로. 상패와 상장을 다 분리수거.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뭐 국가대표인데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월드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조하는 건 겸손. 그래서 손흥민이 항상 축구를 함에 있어서 축구를 너무 즐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축구를 정말로 정말 잘하잖아요. 정말로 정말 진짜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안에는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했고,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아버지의 그런 멘탈 훈련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무원려 필류 근우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인무원려 난성대업 멀리 보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난성대업을 얘기하시면서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셨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후루무비 저격하시고 감옥에 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시면서 항상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작게 볼 수 있겠느냐. 나는 항상 크게 보고 멀리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제가 와닿아서 글 한 기 넣어봤습니다. 가까이 보면 늘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어떻게 될지 뭐 걱정을 만들어서 사서 하죠. 내 생각으로. 그런데 멀리 보면 하나의 점이죠. 인생을 크게 놓고 볼 때는 이 오늘은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작은 근심을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누적의 힘이죠. 독서를 하고 이렇게 또 사유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실행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철 멘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김미경의 마운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콘서트 2월 김미경의 인생 수업 정말 그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낸 그런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진행을 될지는 어, 공지해 주실 거죠? 공지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또 행동하는 달로 행동하는 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명절을 앞두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했지만 모든 거의 뭐 100% 항상 들어오시던 분들은 다 100% 들어오신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그 성장 근육은 누적에 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오늘은 하나의 점일 뿐이다. 그 점이 모여서 면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그런 시기로 이번 주도 그렇게 보내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3월에 그 콘서트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